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옆에는 황당수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민영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원장님 저번 주 방송을 보니까 약간 긴장하셨나봐요. 네, 너무 긴장해서 처음에 저도 보니까는 네. 그 인사도 못 드리고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100회를 했던 민영상 프로도 이 방송을 쉬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욕을 좀 처먹었습니다. 네가 손님 불러다 놓고 왜 혼자 뜨드냐. 오늘은 자중자애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 그랬는데 지난주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세 사람이 추억의 뉴스통 아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모르시겠지만 소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기 때문에 그 댓글에 좀 상처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좀 좋은 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원장님 어떻게 지난번에 책 소개했는데 책은 좀 잘 팔리셨어요? 네, 뭐 꾸준히 지금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차피 재판 네. 찍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어떻게 휴가는 안 다녀오세요? 휴가는 이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지금 뭐 강제 휴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사실은 뭐 강제 휴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뭐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네. 휴가에 관심이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이제 저희 그 가족들이 네. 무주구촌동에 가서 저는 하루 잠깐 출석하고 왔습니다. 이 미사일 와중에. 그러니까 아니 미사일 아니고 국민들이야. 네. 우리 뭐 대통령이 계시고 국방부 장관 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믿고 우리도 휴가를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네. 이 시기에 대통령이 휴가를 왜 가느냐,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 왜 오락가락 발언하냐, 그래서 휴가가 좀 문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우리 소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저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제 해도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은 휴가를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네. 너 월차 연차 다 써. 음. 그래서 강제로 휴가를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방송이 잘려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안 돼 갖고 전화만 한 통 하면 네. 막 휴가 안 가도 되는데 전화가 안 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오늘 전화 되나 내일 전화 되나 하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면 언론이 왜 전화가 안 되냐 할까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휴가를 가버려야 네. 전화가 휴가 갔다 오면 전화 된다. 누구랑? 트럼프랑 네. 대통령이랑 문 대통령이랑. 네. 아니 당연히 휴가 전화하고 지금 휴가를 가신 게 아닌 모양이죠? 지금 두 사람이 전화를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 때문에 전화가 안 된 것처럼 만들라고 휴가를 5일 하는데, 네. 만약에 5일 뒤에도 전화가 안 되면 휴가가 10일로 늘어나고 나중에 15일로 늘어나서 문 대통령이 휴가를 한 달쯤을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휴가를 간 게 휴가를 잡아놔서 간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갔다. 29일 날 네. 저는 이거 항상 사실에 근거를 하는데, 네.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28일 날 새벽 저녁에 11시 41분에 북한이 쐈잖아요. 네. 그래서 29일 날 새벽 1시에 NSC를 소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대통령의 휴가 계획은 26일 날 이미 언론에 27일 되면서 릴리스가 됐는데 29일 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들면서 휴가를 간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트럼프하고 통화가 됐으면 대통령이 이 위기에 휴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 직무를 하면서 안보에 집중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전화가 안 되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아베하고 통화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네. 좀 곤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질 더럽게 생겼잖아요. 건조란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성. 근성. 네네. 저희 방송은 좀 비속어도 좀 씁니다. 근데 네, 종편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네. 표준말을 써야지. 네. 제가 조금 수준이 떨어져서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곤조가 있어가지고, 아니 근성이 있어가지고 수준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네.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정한 조건이 되면 한국이 주도한다. 운전석 티켓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은 그 운전석에 혼자 운전하고요. 뒤에 돌아보니까 다 내려버렸어요, 승객이.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운전석에 앉은 줄 알았는데 조수석에도 못 앉았더라. 네. 그런데 어쨌거나 네. 그래서 미국이 조건을 쫙 붙여놓고 이거 하나에서 이제 대화를 하라. 이런 건 이게 안 되면 대화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대화에 하라는데 방점이 아니라 이 조건이 다 안 갖춰지면 대화를 하지 말았는데, 근데 북한이 오자마자 쐈지 않습니까? ICBM을 1차로. 근데 G20 가서 이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평화협정을 제안했잖아요. 미국은 거기에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와 또 이 평화협 체제를 같이 한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궤 투트랙을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그 투트랙 쌍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차로 뒤통수 맞았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북한의 ICBM에 대응하자니까 한국이 저걸 ICBM을 ICBM이라 부르지 말자고 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접경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참았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와서 곧바로 북한의 군사회담하고 적시회담을 제안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이고 국무부고 기분이 나빴어. 지금 대화 조건도 안 되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냐. 한국에 물어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다. 한국이?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네. 않았는데 대화를 제안하는 뒤통수를 쳤다. 트럼프가 기분이 잔뜩 나빠 있었죠. 그런데 북한이 쏘기 전날 12시간을 못 참고 그날 아침에 10시 반에 이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1년 끌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꼭지가 돌아갔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이는 개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날 10시 반에 했는데 11시 41분에 정확하게 13시간 뒤에 네. 그냥 ICBM을 하나 뻥 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드를 거기 며칠? 1년을 연기시키겠다라는 네. 그 미국 가서는 조용히 사드를 갖다가 우리가 1년 안에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좀 이 말만 하지 마자놓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는 사드를 1년 연기시키겠다. 그럼 미국 이거 뭐 하나 했는데 북한이 쏘고 나니까 또 뭐랍니까? 임시 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잔뜩 나빠져가 전 통화하지 마. 그리고 아베하고는 52분간 통화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라. 이렇게 되면서 통화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전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휴가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얘기 한번 사드 문제까지 지금 여러 가 연결돼서 얘기돼 다시 휴가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박지원 그 전 대표도 네. 그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것인가? 그리고 또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또 오락가락 발언한 건가? 참 국방부 장관 얘기 나는데 28일 날 밤 11시 40분에 쐈잖아. 41분에 쐈잖아요. 근데 그 28일 날 사실은 그 회식을 잡아놨더만요. 그랬죠. 그 청문회 통과를 아주 무사히 그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청문회 준비팀하고 회식을 준비해놨다가 다행히 그 회식을 취소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회식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소주라도 한 잔 딱 때가 폭탄주라도 빵 보였으면 진짜로 이제 송영구 국방부 장관 바로 사퇴했어야 되겠죠. 되자마자.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기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휴가를 휴가를 해서 참 그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황 소장님 설명을 딱 들으니까 정말 그래서 갔는지 하면은 정말 지금 이런 그 민감한 시기에 정말 한미 동맹은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그렇게 휴가를 가게 된 것, 이것도 또한 누구에 의한 연출 작품인가? 그 연출 기획 잘하신다는 그분이 무슨 기획해서 가가지고 무슨 오대산에서 그냥 멋이 저고리 다 구겨지 한 거하고 시민들하고 자연스럽게 모습을 연출하고. 그게 난 저리 구겨진 걸 입고 갔는데 그게 못이구나. 그게 멋이로. 그게 일부러 그거 입은 거 아닐까요? 일부러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일각에서는 너무 그 대통령이 요즘에 그 이렇게 휴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보에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기획되고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기획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소통을 넘어서 쇼통이라고 하는데 좀 이번 휴가도 그런 게 아닌가. 음란마귀의 짓인가요? 예, 음란마귀 짓인데요. 제가 그게 누굽니까? 탁. 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 평창에 가가 스키 점퍼들을 둘러보고 그렇죠. 오대산 일대가 오대산이 평창에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하고 이제 진해로 가는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 근데 그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굳이 평창을 왜 갔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휴가 가는 모습을 그렇게 사진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너무 웃기잖아요. 미사일 쐈는데 다음날 휴가 미뤄서 다음날 갑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대화를 제안하고 대화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남북 평창올림픽 단일팀 이런 부분을 쭉 몰고 가려고. 왜냐하면 27일날 북한이 안 쏘니까 28일날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안 쏘구나. 음란마귀가 곧바로 발표합시다.
사드 연기한 그 1년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우리한테 답해줄 거다. 그럴 때 그날 좀 자빨 신문을 보면 쏜다고 했는데도 북한은 쏘지 않았다. 괜히 북한의 지금 미사일 위협을 과장했다. 그렇죠. 이렇게 7월 27일 전승 기념일. 그렇죠. 우리로서 휴전 협정일이잖아요. 근데 7월 27일 안 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그날 막 북한에 막 좀 보라고 중국에 보라고 사드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김정은이 타이밍을 딱 이 연료 다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지금 쏴라. 지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하면 김정은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문 대통령이 야 이거 티켓 들고 왔다면서 이 티켓 비싼 거다 하고 흔들면서 저거 이제 이거 G20 가가 딱 베를린 선언하고 내가 좀 뜨겠다고 했는데 그 딱 G20 가기 전날 딱 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금을 똥으로 만드는 데는 김정은이 천부적인 것 같다. 그리고 그날도 또 뭡니까? 수준 있는 방송입니다. 이 저기 환경 영향 평가 안 하겠다. 이 연기하겠다. 사실 연기하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를 1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드 배치가 1년 연기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딱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한국에 도움 받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그냥 중간에서 끼지 말고 아들은 가라. 아들은 가라. 뭐 빠져라. 네, 그러면서 저기 미국 오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휴가를 보면 전 느끼는 게 그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은 이렇게 휴가를 갈 정도가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믿고 이렇게 사입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게 누구지? 상당히 기획하고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그렇게 불통과 그 구중궁궐에 있어서 그 소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비해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미사일 사드 휴가를 가는 새로운 모습. 그 아주 정밀하게 기획된 연출 작품으로서 이번 휴가도 지금 진행되고 그것도 딱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휴가는 우리가 그 조도의 휴가 사진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도의 그 추억이라는 사진. 그게 나중에 최순실 씨 하고 이렇게 뭐 또 뭐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해서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막 계속 박근혜 대통령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의 최순실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누굽니까? 탁인가? 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안보 시기에도 휴가를 가야 된다. 이게 그분의 작품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십시오. 여태까지 여태 대통령들께서는 휴가 때가 되면은 이번 휴가에 무슨 책을 읽겠습니다라고 책 목록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안 했어요. 책 읽기를 책을 싫어한다. 안 읽어서 제가 진짜 웃긴데 왜 대통령 이번에 책을 발표 안 했냐? 그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책보다 만화를 좋아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원래 휴가 가기로 됐고 북한이 안 쏠 거라 생각을 하고 쭉 프로그램을 다 짜고 이렇게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한다 하고. 근데 북한이 그날 밤에 싸울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정말 몰랐나 봐요. 27일까지 안 쏘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또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개뻥이지. 어떤 게? 그 뻥이에요? 자강도의 무평리에서 쏠 줄도 알고 있었다는데 미국도 몰랐는데 지금 한국의 모든 정보가 일본의 위성, 미국의 위성에 그렇죠. 그 레이더에서 나오는 걸로 가지고 그렇죠. 아는데 걔들도 몰랐는데 한국이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국방부 장관 보고 송영무한테 야당 의원들이 물었잖아요. 니 진짜 알았냐고 하니까 알았다. 그럼 어찌 알았는지 설명해봐라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딴 데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빠져나갔어요. 왜? 여기서 알았다고 하면 미국하고 일본 뭐라고 하겠어요? 눈에 뻥칠래. 그치 이제. 그러니까 이 뻥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뻥이라 했는데 아직 고소 안 들어왔으니까 뻥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무리 타기 쇼를 잘해도 쇼는 항상 이게 기획이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면. 한번 보세요. 북한이 쏘고 난 뒤에 대통령 휴가 가도 됩니다. 국민들 앞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난 휴가 안 간 거 하고 시비를 전혀 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휴가 가서 전화 못 받습니까? 누구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나요? 트럼프 전화를. 아니 대통령 왜 안 해주는 거야?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저녁에 홍원동의 집에서 빌라에서 트럼프하고 통화했어요.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그날 집에 가서 잤잖아요. 청와대 수리가 안 됐다고. 수리 안 됐죠. 박근혜 대통령 침대도 치워야 되니까 640만 원짜리 침대가 무거워갖고 치우는데 하루가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 계시나 모르겠네. 집에서 거기 있는 침대는 딱딱할 거예요. 503호 침대는. 근데
집에서 통화가 될 정도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집에서도 통화가 될 듯하면 그거에 도청이 안 되는 한마디로 비하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도청 감청에. 그럼 이동식 비하 시스템을 해놓고 통화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진해에 가면 그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있죠. 대통령이 따라다니는 이동할 적에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의 통화가 도청이 안 되는 시스템이 따라다니까 가방에. 그렇죠. 네. 그런데 휴가지에서 트럼프하고 통화하면 되지. 이 중요할 때 통화라도 안 만나고 통화를 왜 합니까? 통화회담을. 네. 그거는 정상들끼리 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전화 한번 때려서 하자. 그렇죠. 우리 전화 몇 시에 할게. 오케이 해. 그럼 우리 받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터졌으면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베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해야 우린 당사자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통화를 갖다가 모시모시 하고 미국에는 헬로. 그거 내가 시를 쓰였네. 그러니까 헬로 해야 되는데 네. 이 미국에서 안 한다.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거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에 회담 제안할 때 우리가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했지.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미국에서 전화는 받았겠지. 맥마스터가 네. NSC 보좌관이 받아가지고. 트럼프하고 통화 좀 우리 대통령이 하기를 바란다고 네. 정의용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우리 대통령이 심기가 좀 불편하고 바쁜 일이 많아서 좀 통화하기가 그러네. 네. 일본 애들하고는 내일이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 너하고는 전화할 시간이 없다 이런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전화할 시간이 없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서 이거 전화하기 있고 휴가 가야 되는데 네. 이거 그러면 휴가지에서 전화할 수 있냐 하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걸로 봐갖고는 이게 며칠을 쪼아야 사정도 하고 해야 전화가 되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네.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있어야 되느냐. 근데 청와대에 있는데 통화를 안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지금 미국하고 통화도 안 하고 휴가 취소하고 뭘 하고 청와대에 있냐. 네. 일이 되는데 이제 아베하고 통화한다니까. 네. 이거는 진짜 안 가고 청와대에 있으면 좀 망신스럽다 이거죠. 쪽팔리지. 근데 그거를 탁현미가 근데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네. 휴가를 가고 안 가고는 뭐 의전 행정관, 의전실에서 여러 가지 네. 기획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오직했으면 무슨 그 박지원 전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주요 일가지 사설에 다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은 휴가를 가셨는지 또 가셨으면 휴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 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사설에서 다 지금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가 더 중요해서 네.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는 덜 중요해서. 그게 너무 웃기잖아. 휴가 갔으면 황 소장 말씀대로 휴가지에서라도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전화를 못 받는 걸 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문 대통령한테 삐졌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 통화할 거라 하고 지금 밑에 애들이요. 미국에 하루에 막 전화를 헬로 한 30번쯤 통화를 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헬로 하고 제발 있습니까? 좀 하자. 네. 전화 좀 하자. 지금 이제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이게 한미 너무 동맹에 재밌게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북핵 문제, ICBM 이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다음 사드 배치에서 중국하고 관계 설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것을 우리 여기 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네. 얼마나 지금 서로 이렇게 미국하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해서 한미 동맹이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발 뻗고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이상이 없는 건지 이 그림만 이번 대통령이 휴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가 미뤄지고 이런 상황 속만 이 그림만 봐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휴가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쩔 지금. 수 없이 갔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영부인께서 이번에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수해 현장을 가든지 간에 당청 회담을 하든지 간에 영부인 기사 꼭 나오잖아요. 그 타겟이 작품이지. 그러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할까요? 근데 뭐 이제 그 대통령 휴가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탁현민 씨 네. 얘기로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 얘기로 돌는 바인데 탁현민 행정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상당히 그 재밌게 읽은 그 동아일보에 김순덕 그 논설 주간이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탁현민은 청와대 낙곰수인가 이런 거. 네. 그래서 청와대 옛날 낙곰수 있잖아요. 네. 이 그 박용민 김용민이죠. 김용민, 예, 그것도 유명했고. 김어준, 정봉주. 그렇죠. 막말로 유명했던 그렇죠. 2012년 총선에서. 네. 근데 아무튼 이 칼럼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만두라고 하지만은 이 김순덕 논설 주간이 보시기에는 탁현민이 너무나 연출하고 기획해서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너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탁현민 씨가 지금 그렇죠. 그 안에 이 내용도 있어요. 맥주 마시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맥주를 마시고 와이셔츠 입고 전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 다른 모습하고는 좋았어요. 그럼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기업인들과의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터놓고 얘기를 했는지 그저 국민들에게 커피잔 들고 그 테이크아웃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수박하체 난 압권이 뭔가 하면 수박하체도 있었지만은 김정숙 씨가 김정숙 여사라고 아니 씨라고 하던데 그래. 한겨레 신문도 뭐 씨라고 하십니까? 씨라고 예, 씨라고 하죠. 여사 뭐 영부인 이런 거는 이제는 영부인이란 말 안 쓰고 권위주의 시대 때 쓴 겁니다. 그럼 김정숙 씨? 김정숙 여사. 한번 여사를 합시다. 김정숙 여사. 여기 좀 민감하시잖아요. 네. 김정숙 여사가 나 그 말 한 적 없다니까요. 수해 그 가가지고 엉덩이 밑에 우리가 저 밭에서 일할 때 깔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깔판은 있잖아요. 엉덩이하고 다리에 연결해가 그거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요.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이 기획된 어떤 연출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할 건데 그게 거기서 등장하겠어요? 수해 복구하면서 그거 깔고 하시는 분은 난 처음 봤어요. 밭에서 감자 캐거나 고구마 캐거나 할 때는 그걸 갖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오이 따고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생활인으로서는 그런 것이 효율적인 수단이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농사 시각적으로는 좀 보기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미국의 영부인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면 그죠? 멜라니아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쇼 끝은 없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네? 탁현민이 만들어 가는 거야. 네. 언제까지나 하면서 지금 끝도 없이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마약도 약발이 적당하게 해야 이 좋지. 자꾸 마약 강도를 높여가가지고 마취를 시키려 하면 국민들을 어느 순간에는 막 이 이제 오바돼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너무 자주, 너무 많게, 너무 사소한 걸로 저는 또 보기가 조금 거시기했던 게요. 집에서 있는 홈웨어, 뭐 5, 60대 중년 아주머니 있는 홈웨어를 가지고 문 대통령 출근하는 날 쫓아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손 흔들면서 또 가다가 또 뭐 바지가 뭐 올라갔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홈웨어를 입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집에 가정사의 일이지. 그렇죠. 영부인으로서. 아니 가정사의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저는 또 그 김정숙 여사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좀 김여사님이라고 하세요.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제일 저는 또 하나 그 걱정스럽게 봤던 부분이 독일에 가서 윤희상 씨에 대해서 무슨 나무를 가지고 가서 했던 건데요. 그것 또한 탁현민 씨가 연출했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는 거고 국민 통합이 저해되는 거라고 봅니다. 윤희상 씨는 우리 황소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방송도 내가 일부 한강수 TV에서 일부 있었던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윤희상 씨는 음악적인 측면에서 작곡가로서는 세계적인 작곡가고 정말 성과가 있고 공적이 있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요. 윤희상 씨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러니까 동백님 사건이 일부 조작이 있었고 문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윤희상 씨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가서 칭송할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전체 국민 통합에서 꼭 진보 측만의 그 보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층, 보수층의 국민들도 훨씬 더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볼 적에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어떻게 윤희상 씨를 갖다가 그렇게 칭송하고 윤희상 씨가 김일성, 김정은 왕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말은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뭐 이견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또 분위기를 제가 좀 띄어야 되니까. 우리가 윤희상이가 세계적인 작곡가라면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비틀즈의 대표곡이 뭡니까? 레디비? 레디비 좋아요. 그 다음에 아바 아니 맞아요. 아바는 댄싱 퀸. 왜? I Have a Dream?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저기 누구야?
슈베르트는 또 왜? 뭐 겨울 나그네 뭐 숭어인가 숭어인가? 예. 숭어. 그다음에 베토벤은 운명.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조용필은 저기 단발머리?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이거 막 상식이야 다. 그런데 윤희상의 대표곡 아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저 솔직히 윤희상 거기 갈 때까지 좀 몰랐거든요. 네?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도 몰라요. 그러면 윤희상 세계적인 작곡가라는데 무슨 예?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황소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그 아직- 음악 쪽에 저희가 대표곡이 있으신 뭐예요? 분들 예분 대표곡 저도 몰라 근데 모르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르네. 윤희상 씨의 어떤 음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음악 인정을 들어봤어? 받는답니다. 아니 그리고 받는답니다. 그 무슨- 모르네 본인도. 혼자 아니, 모르시네요. 음악가들끼리 모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이라는 말을 쓰면 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보르작 하면 신세계 교향곡 뭐 우리가 예? 그리크 뭐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무슨 교향곡. 이분이 베를린 그런데 이 사람은 네. 도대체 뭔 곡으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는가 아무도 모르면서 세계적인 작곡가라 하면 우리는 또 네이버나 이런 데 그러니까 나오는 저도 지금 거기에 보고 뭐, 있어요. 네. 예? 뭐 나무 위키니 이런 것만 읽고 세계적인 작곡가라 베를린 이야기를 국립음악대학을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고 네. 세계적인 작곡가가 아니라 되는 건 대학을 안 나온 아니지만, 사람도 네. 세계적인 곡을 많죠. 그렇죠. 근데 윤희상의 세계적인 곡이 뭐냐? 뭡니까? 나도 몰라요. 자 아무튼 선생님도 그, 자 모르시고. 윤희상 그러면 윤희상 씨가 윤희상 선생이 세계적인 작곡가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그 현직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저기 독일에 베를린 성을 가셨을 적에 그 누군가가 연출했던지 그 대통령의 부인께서 누군가 나무를 연출했다고? 가지고 가서 네. 윤희상 씨 앞에 가서 신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남북 관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런 그 남북관계 속에서 너무 한쪽 이념에 치우치는 듯한 더더구나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요 국민통합적인 행보를 보여야 됩니다. 어느 특정 지지층 특히나 그게 이념적으로 어떤 경도된 어떤 특정 층에 그 선호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탁현민 씨가 아닌가 해서 걱정되고 이 김순덕 주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연출 좀 그만하고 가장 중요한 제가 본 대목이 이거예요. 모든 정치적 행사를 드라마처럼 연출했던 히틀러나 괴벨스 얘기는 꺼내기도 싫다. 이런 사람이 싫다. 그렇죠. 문 대통령의 진정성은 연출이 드러나지 않아야 아니 없어야 국민에게 전달된다. 탁현민 없이는 친구 같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미지가 잘못됐거나 청와대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통렬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특히나 탁현민 씨가 진보 성향의 상당히 경도된 연출 기획자로서 거기도 뭐 실력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이념의 모든 행태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민 선배님 우리가 이렇게 탁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종철 씨 있었는데 네, 그래 발표했다가 나중에 개망신 당하고 줄줄이 은팔찌 차고 들어갔죠. 이제 탁이 언젠가는 하고 이제 사고를 칠 건데 이번에 이 심은 동백나무가 이 통영에 산양읍 세포마을의 한 묘목농장에서 39,000원을 주고 산 거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근데 독일까지 들고 가려면 제가 또 전직 농림부에서 좀 일을 했잖아요. 학과도 예, 그 농경제학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모목을 다른 나라에 데리고 가려면 그거는 개를 데리고 만약에 외국으로 가려면 그 금력이니 뭐니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장히 절차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나무는 더 오래 걸려요. 외래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그렇죠. 농산물 막 그냥 들어올 수 없잖아요. 거기에 바이러스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올 수 있고 흙도 묻어서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아마 독일 정부하고 이거를 하려고 그 기획을 한 달 이상은 했을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너무 쇼 좋아하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생깁니다. 끝은 없는 거야 하는 것은 김원준 노래고 그 사람은 끝이 생기는 건가요? 쇼로 좋아하면 쇼로 죽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그래서 그 대통령과 그 기업인들과의 그 호프 미팅 그거 좀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프 미팅을 또 대통령께서
전달이 잘 됐다고 그 행사를 주관한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탁현민 행정관을 계속 일을 시키겠다라고 우호적으로 해서 힘을 실어줬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과 한장수 TV는 물론이고 다른 수많은 언론들도 이제는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순리다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 고집스럽게 지금 사실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과거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게 아닌가. 탁현민 최순실처럼? 과거하고 닮은 게 있네. 저게 이 데자뷰. 누구랑? 박근혜 대통령이 저 김영재 성형외과 좋아해갖고요. 프랑스 갈 때 데려가고 또 밤에도 들어오라고 부부간에 화장품도 좀 받아서 쓰고 좀 맞고 이랬다는 거.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수제 맥주 밑에 뭐더라? 예? 코 무슨 뭔 브로이. 브로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브로이라는 게 이제 제조했다라는 거고. 예. 그 수제 이 맥주를 특정 회사를 그 회사가요. 그럼 뭐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의 맥주 허가가요. 뭐 하이트 맥주 있고 얼마 안 되잖아요. 카스 있고요. 그 일제 강점기에 허가 받은 건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은 거 그게 1호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2개 빼고. 그러면 이 허가를 받아내 갖고 지금 자기들 매장에서 파는 데가 전국에 체인점이 4개인가 있대요. 직접 하는 데가. 언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2011년인가 받았대요. 그러면은 MB 정부 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MB 정부 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허가를 받아낸다는 게. 왜 한국 맥주가 세계에서 제일 맛이 없고 대동강 맥주보다도 훨씬 맛이 없다. 한국 맥주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한국 맥주 먹으면 이건 물도 아니고 이 뭐냐. 맛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왜 맥주가 맛이 없는가 하면 묶어놔가지고 경쟁력을 허가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이 호프집들 가는데 보면 수제 맥주를 배워와가 조그맣게 자기 가게에서 파는 거 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야 한마디로 이 재벌들이 하청업체나 소규모 이 영세기업들을 보호하는 이런 상징이 되는데 세 번째 허가를 가다가 있는 한국에 3개밖에 없는 맥주 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성공한 기업이에요. 우리 한 소장님은 경제에 대해서는 실물 경제도 잘 아셔요. 근데 다시 모르는 거지. 이제 MB 정부 때 허가받은 거를 모르는 거죠, 이 양반은. 그러니까 MB 정부 때 허가받은 그 맥주를 갖다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얘기를 다시 합니까? 그 탁현민 씨가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사실은 그 2012년 총선 때 이 김순덕 칼럼에 나와 있지만은 김용민 그 막말 사태 때 말이에요. 이 탁현민 씨가 그 사실 연출 기한 거예요. 그 낙검수. 그 양반이 PD였어요. 그렇게 낙검수 PD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낙검수 기획했는데 그 김용민 씨 막말 지금 기억도 여러분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그냥 그 투표권 없게 막말 그 시청 광장에 못 나오게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려야 된다. 에스컬레이터를 다 파버려야 된다. 그리고 무슨 강간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그 라이스 컨트롤하자 라이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미국 뭘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막말하고 그래가지고 2012년에 민주당의 그 과반이 될 총선을 완전히 망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이 김용민 씨를 갖다가 감싸는 듯한 탁현민 씨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또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탁현민 씨가 지금 하는 모든 연출 기획 행사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아주 흡족해 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과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보고 그러면 대통령이 뭘 선택해야 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선택해야 돼.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고. 그럼 탁의 수명은 언제까지냐? 예측.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탁이 집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또 요즘 또 뭐 좀 내려가면 올려가 74. 이러면 74는 좀 72까지 갔다가 또 74, 또 72, 74 이래요. 99 안 넘는 자, 지지율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지율로 흥한 자, 지지율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정부는 2개로 망하겠네. 지지율이랑 쇼랑. 네, 그래서 쇼로 흥한 자도 쇼로 망합니다. 마이클 잭슨이요. 왜 죽었는 줄 압니까? 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이 90년대에 전성기였잖아요. 스릴러 이거 음반 나왔을 때. 그런데 코카콜라 광고를 찍다가 머리에 불이 났어요. 왜요? 불똥이 튀어서 특수효과가. 진짜 그래가 마이클 잭슨이 머리가 화상이 나가 이만큼이 대머리가 되버렸어요. 찍다가. 네. 거기서 마이클 잭슨이 스트레스를 받아가 은둔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형에 손을 대고 머리도 완전 영구 접착제처럼 붙인 말이에요 다.
아, 그게 그 머리예요? 이렇게 대머리로 가운데가 타버렸다니까. 그때부터 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꾸 은둔을 하면서 한 12, 3년을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라우나처럼. 라우나는 머리 불어났는데 어디에 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게시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빚이 4,500억이 된 거예요. 아. 그 빚을 갚으려고 이제 This is It이라는 공연을 영국에 가서 50번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걸 못 갚으면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 마이클 잭슨이 또 애들도 많이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온갖 약을 다 맞은 거예요. 뭐 이 성형의 후유증 약, 그 다음에 마취약, 그로포폴부터. 그런데 그 공연을 하러 나섰는데 준비를 이제 리허설을 하러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기획사에서 당신 이런 몸 상태로는 못한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 약을 맞고 리허설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내일 공연이 있는데 긴장을 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프로포폴을 이렇게 마취제하고 진통제하고 섞어갖고 잘라고 예, 이렇게 많이 맞았다가 그게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심장이 마비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이클 잭슨까지 이 쇼를 좋아하면 결국은 뭘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그 쇼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꾸 마취제, 진통제, 막 프로포폴, 우유주사 다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차트 만들어야죠. 날마다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차트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차트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 차트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일자리 개수 날마다 증가하는 거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쁘게 물론 일자리가 워낙 중요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 컨셉은 좋다고 봐요. 잘했죠. 네, 잘했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일일 점검을 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그 일일 점검한다는 일일 그 점검이 차트는. 안 된다면서요 그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그 차트를 갖다가 전광판으로 좀 했으면 하더만 전광판이 아니었죠. 그 TV 그 화면으로. 화면으로. 아니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집계가 된대요. 차트가? 그럼 어떻게 일일 점검을 그러니까 아니 일일 점검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 5대 인사 원칙도 부동산 투기네 이장 전위에 논문 표절에서 5대 인사 원칙도 5대 원칙. 박근혜 대통령의 그걸 잘못을 갖다 예리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표를 확 얻었는데 딱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완전히 또 폐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차트 어디가 완전히 본인이 하는 말 다 뒤집고 하는데도 도대체 전라도 쪽에서 99.9% 지지한다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너무 황 소장이 지적하시고 다른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로 가서는 정말 껍데기 정치가 되고 안 된다. 그리고 이 보여주기 이미지 정치를 아무리 기획하고 연출 잘하는 탁현민 씨가 그렇게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그렇게 말을 봅니다. 했지만요. 그 홍준표 대표가 그랬나? 많이 묻다 고마해라. 아니 오늘 한국당 잠깐 할까요? 한국당 얘기? 오늘 혁신위 발표했던데. 혁신이 되나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네. 왜냐면 뭐 일베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렇죠. 서민 경제라는 글자 넣는 것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안 된다잖아요. 핵심이라면 네. 아니 시장 경제는 이 좋은 말이고 서민 경제는 불순한 말이라서 서민 경제라는 말을 못 넣는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혁신위원들이면 이쯤 되면 그 사람들 머리부터 좀 혁신을 하고 와야지. 네. 참.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 그것 때문에 그 서민 경제라는 말, 서민 중심 경제라는 말을 그 어휘를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혁신안이 또 발표가 늦어졌어요. 그럴 정도면은 저도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그 보수든 진보든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 이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국민한테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저녁 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그 낡은 진보 보수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민 경제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일 잘하고 있습니까? 부자 증세 저렇게 해서 핀셋 증세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에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한번 냈습니까? 그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지금 도대체 뭘 혁신하자는 건지 제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일자리는 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야당도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제1야당에서 109석이나 되는 제1야당에서 왜 신종 블랙리스트 아니냐. 전면적으로 이 정부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방송 출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방에서 얘기하고 대표가 얘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봉규 아저씨도 그렇고 그죠? 근데 저는 하나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소장님만 싶어요.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진짜 빨리 목을 원장만 나가는 거 아니야? 몰라 목을 빨리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가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게 낫지.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다 연차로 휴가 가라. 네.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사람이 이러는데 원장님 네. 돈이 없는 이 여름 휴가와 돈이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 원장님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요즘 그래도 겉으로는 백수니까 그 얘기가 또 어려운 얘기로 가는데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부의 제이노믹스가 기본 원칙 아니에요. 소득 주도 성장. 개그를 다큐로 또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할까 이거 돈이 있어야. 그렇지,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 돈이 있어야 할거 먹으니까 아니에요. 좀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임금 주도 정당 전부 남미 저 유럽 어디서 망한 정책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정부 정책을 막 호도하고 무조건 비판하려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진짜로 우리 주머니에 서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휴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있는 뭐 연초라고 기회 간다고 갑니까? 돈이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은 지옥입니다. 겪어보셨어요? 많이 겪어봤죠. 원장님 지금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은요. 제가 한때 과거에 참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를 시절이 잊어봤습니다. 있었잖아요. 일자리를 얻으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올 적에 우리 그 경비 아저씨 얼굴 보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앉아 계시면 저는 이렇게 땀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지금은 어떻게? 지금 뭐 아무튼 열심히 살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소장님께서 방장수 TV도 또- 이렇게 나와서 숨통 트이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소장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아유, 어떻게 또 원장님 출연료는 좀 올라가나요? 우리가 또 5만으로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죠? 아이고도 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 수준으로는 출연료 받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원장님이 이제 출연료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거를 본인께서는 이제 개그로 던졌는데 우리가 너무 다큐로 받아서 진심 어리게 걱정을 했더니 원장님 좀 민망하셨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이 또 저기 뉴스 브리핑 사장인가 뭐죠 소장인가 모르겠지만은 소장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억의 뉴스통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장님 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다 마무리하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영 잘하겠습니다.